지금 눈 내리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학창시절 교과서에서 본 시광야와 청포도 등으로 유명한 이육사는 문학인이자 일제강점기 크게 활약한 독립운동가입니다. 항일저항시인 이육사는 1904년 현재의 안동시 도산면 원촌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조선 성리학의 으뜸으로 평가받는 태계 이황의 14대 후손이기도 한 육사의 본명은 이월록입니다. 그리고 육사의 할아버지 이중직은 1910년 경술국지 당시 나라가 망한 상황에 같은 민족인 조선인을 종으로 부릴 필요가 없다며 집안의 남녀 하인들을 모두 풀어줬다고 합니다. 외가는 독립의병 총사령관 왕산 허위의 집안으로 외할아버지 허형, 외삼촌 허발과 허규 등이 독립운동가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육사는 자신을 포함 6형제가 있었는데요. 저마다 시인이자 문학평론가, 기자이자 예술가 등으로 활동하며 독립운동까지 한 걸출한 인물들입니다. 맏형 이원기는 순국의사로서 건국공훈 애국장을 받았습니다. 둘째가 이육사이고 셋째 이원일은 서예가입니다. 넷째 이원조는 문학평론가이고요. 다섯째 이원창은 언론인이며 여섯째 이원홍은 뛰어난 화가였습니다. 안동에 육사 육형제의 우위를 기리는 뜻의 유구당이 있습니다. 육사는 이곳에서 태어나 16세까지 살았는데요. 유구당이 1970년대 안동댐 건설로 수물지구로 구획되면서 태화동으로 이건되었다가 현재의 안동 이육사 문학관에 고정을 거쳐서 복원되어 있습니다. 육사는 1920년 16세 때 형 원기 그리고 동생 원일과 함께 대구로 왔습니다. 안동에서 대구로 온 육사는 가족과 함께 현재의 남산동 662-35번지에 살았는데요. 육사가 생전 거주했던 생거터 인근에 이를 기념하기 위한 이육사 기념관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대구에서 지낼 당시 육사는 서화의 대가로 이름을 떨친 석재 서병호에게 그림을 배우기도 했는데요. 함께 수학한 동생 이원일은 이후 유명한 서화가가 되었습니다. 1920년 16세에 결혼한 이육사는 1924년 일본 유학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1925년 귀국한 육사는 대구 달성공원 앞에 있었던 조양회관을 자주 찾았는데요. 당시 조양회관은 대구 지역의 항일 독립정신 및 계몽사상이 담긴 교육회관 기능을 했습니다. 육사는 1925년에 형제들과 함께 항일무장 독립운동단체인 의열단에 가입했습니다. 독립운동 비밀 결사로 활동하던 이육사는 1927년 장진홍 의사의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탄 투척 사건에 연루되어 그 형제와 함께 1년 반 정도를 대구 형무소에 투옥되었습니다. 당시 육사의 수감번호 264번이 그의 영원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대구 형무소는 3.1운동 무렵 5천여 명이 수감되었던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성지였는데요. 현재 그 터에 삼덕교회 60주년 기념관이 있는데 1층에 대구 형무소 사적기념관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육사는 1929년 10월 잡지 별건곤에 대구 사회단체 개관이라는 글을 발표했는데요. 이때 대구 이육사라는 필명을 사용했습니다. 육사의 필명이 대구 형무소 옥사리에서 받은 수임번호를 딴 대구 이육사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1931년 일제의 침략을 성토하는 베일 경문이 뿌려진 대구 경문 사건과 관련해 2개월 정도를 또 복역하게 되었습니다. 이육사는 신문기자로도 활동했습니다. 1930년에는 중해일보 대구지국에서 1931년에는 조선일보 대구지국에서 기자생활을 했는데요. 당시 기자신분은 독립운동가들이 사회활동을 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1932년 1월에는 조선일보에 대구의 자랑 양령시의 유래를 연재했는데요. 기자로 활동하면서 대구 양령시에 대한 관심을 기사와 평론으로 수차례 발표했습니다. 육사는 1934년 6월 20일
의열단 관련자로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1937년 서울로 가기 전까지 육사는 대구를 기반으로 활동했습니다. 40년 가까운 인생 가운데 안동에서 생애 초기 16년, 그 외 지역서 7년 정도를 보냈고요. 대구서 17년 정도를 보낸 것입니다. 육사의 대구 생활 17년은 육사에게 매우 소중한 청장년기로 믿음과 의지를 실천으로 나타낸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육사 생애의 중요한 국면을 함께 한 대구는 육사의 제2의 고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육사가 순국하기 3년 전에 태어난 딸 이옥비 여사도 초중고등학교를 대구에서 다니기도 했습니다. 1943년 이육사는 모친과 맏형의 소상에 참석하기 위해 귀국했는데 이때 일본 헌병대에 의해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베이징으로 압송되었고요. 1944년 1월 광복을 한 해 앞두고 차디찬 감옥에서 순국하고 말았습니다. 이육사는 1930년 이활이라는 필명으로 첫 시인 말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황혼, 청포도, 교목, 절정, 광야 등과 같은 인간적 고뇌와 민족혼이 담긴 주옥같은 시를 창작했습니다. 이육사는 시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수필과 소설활동, 문학과 시사평론 등은 물론 묵난 그림도 남겼고요.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의하면 영화예술 동인으로 활동하고 영화에 대한 문화적 촉망 같은 영화평론을 하는 등 당시로서는 새로운 예술인 영화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육사는 1937년 김광균, 신석초 등과 함께 동인지 자오선 활동을 했는데요. 이육사의 시는 그의 사후인 1946년 동생이자 문학평론가인 이원조와 문인들에 의해 육사 시집으로 간행되었습니다. 이 육사 시집으로 인해 이육사의 시세계를 조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육사와 같이 일제강점기 항일 민족정신을 바탕으로 뛰어난 작품들을 발표하며 민족정신을 일깨운 인물들 중에 대구 출신의 이상하와 현진건이 있고요. 그리고 윤동주와 만해 한용운 등이 있습니다. 육사는 40년 가까운 인생 동안 17차례나 감금과 고문, 구속과 투옥을 거듭하면서 독립운동가로서의 치열한 삶을 살았는데요. 그 시작이 대구였고 또 많은 사회활동과 독립활동의 터전이 대구였다는 것은 이육사의 또 다른 고향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수많은 독립지사들이 투옥되고 순국한 독립운동의 성지인 대구 형무소가 있습니다. 대구 형무소는 현재의 대구 교도소로 1908년 7월부터 이어져 온 대한민국의 교정시설입니다. 대구 교도소는 1908년에 대구 서문로 교회 자리에서 개창한 대구 감옥을 기원으로 합니다. 대구 감옥은 1910년에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삼덕교회 인근으로 이전했고요. 1923년 대구 감옥에서 대구 형무소로 이름이 바뀌었고 다시 1961년 대구 교도소로 개칭되었습니다. 1971년부터 2023년 11월까지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에 있었고요. 그 이후부터 대구시 달성군 합인면 간문리로 이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구 형무소에 구금되거나 순국한 독립운동가들이 무수히 많았는데요. 3.1운동이 전개된 1919년에는 5천여 명에 이르는 인원이 수용되기도 했습니다. 대구 형무소에 투옥되어 고초를 겪으며 불굴의 항일정신을 지켜나간 독립투사들 중에 필명이 대구 이육사인 이육사가 있습니다. 청포도 광야의 민족시인 이육사는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 의거에 연루되어 대구 형무소에 투옥되었는데요. 투옥 당시 그의 수임번호가 264번이어서 호를 육사로 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모란이 피기까지는의 시인 김영랑이 복역했습니다. 이육사와 김영랑 시인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대구 형무소에 투옥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애국 부인회를 통해 애국 계몽운동을 전개한 여성 독립운동가 황에스더와 김영순도 대구 형무소에서 복역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하고 성균관대학교를 설립한 심상 김창숙도 대구 형무소에서 복역했는데요. 김창숙은 대구 형무소 옥중에서 나는 대한 사람으로 일본 법률을 부인한다며 일본인 변호사를 사절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광복회 총사령관을 역임한 박상진과 의열단 부단장을 역임한 이종함 등은 대구 형무소에서 순국했고요.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탄 의거의 주역인 장진홍은 수감 중에 자결하기도 했습니다. 광복회는 일제강점기 대구 달성 토성에서 결성된 항일 독립운동의 선구적 단체입니다.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서도 1910년대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한 항일 독립운동 단체는 광복회였다라고 소개되었습니다. 대구 형무소는 3.1운동 무렵 5천여 명이 수감되었던 한강 이남에서 가장 큰 감옥이었는데요. 독립투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싸우다 순국한 독립운동의 성지입니다. 대구 형무소가 있던 자리에 삼덕교회가 있는데요. 삼덕교회 60주년 기념관 1층 로비에 대구 형무소 사적기념관 264 전시관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곳 대구 형무소에서 수감 생활을 했던 시인이자 독립투사였던 264 선생이 행적을 표시한 숫자 17, 27, 30, 44와 264란 한문 숫자가 벽돌로 꾸며져 있습니다. 숫자 17은 독립운동을 하면서 17번의 옥살이를 했다는 의미이고요. 27은 1927년에 대구 형무소에 수인번호 264번을 달고 첫 수감되었다는 의미입니다. 30은 1930년 육사의 첫 번째 시인 작품 말을 발표한 연도이고요. 44는 1944년 베이징 감옥소에서 육사가 순국한 연도를 나타냅니다. 264의 벽에는 264 시인의 얼굴과 상반신, 육사가 이곳에서 쓴 시 황혼과 대구 형무소 전경이 표현된 부조가 전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당시의 대구 형무소 배치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대구 형무소에 수감된 서운 독립운동가의 수는 2368명인데요. 전국의 특광역시 중에서 독립운동가로 서운을 받은 사람의 수가 서울 다음으로 많은 지역이 바로 대구입니다. 그리고 대구 형무소에서 순국한 애국지사는 216명인데요. 대구 형무소 순국 선열 가운데 독립유공자로 서운을 받은 사람은 212명입니다. 이는 서울 서대문 형무소 서운자 수보다 더 많은 수치인데요. 대구 경북 지역이 그만큼 독립운동이 활발했던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원이 수명의 정신으로 한국 독립운동사의 중요한 출발점이 된 구국운동의 산실이 바로 대구인 것입니다. 옛 대구 형무소터는 대구 근대골목 투어 중 삼덕봉산문화길의 주요 콘텐츠로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성지터에 수감되었던 독립운동가 분들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항일저항시인 264는 경상북도 안동에서, 이상화는 대구에서 탄생했습니다. 264는 1904년에, 이상화는 1901년에 태어나 이상화가 3살 위인데요. 나이도 비슷한 연배지만 세상을 떠난 시기도 비슷합니다. 둘 다 일제강점기 고초 속에서 얻은 병으로 인해 이상화는 1943년에, 264는 그 이듬해인 1944년에 운명했습니다. 17세에 대구로 이사온 264는 이상화와 가까운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전체 삶의 절반쯤인 17년을 보낸 대구는 육사에게는 제2의 고향이었는데요. 최초 필명이 대구 264였던 육사는 이상화와 같은 시대 사람으로서 같은 공간, 즉 대구에서 활동한 것입니다. 264와 이상화, 이 두 위대한 문호는 비록 태어난 곳은 안동과 대구로 다르지만 빼어난 문화활동으로 예술사에 남긴 업적과 항일 독립운동 등의 공통점을 가지는데요.
이 외에도 언론활동가 형제들마저 대단했다는 점, 대령학교 전신인 교남학교와의 인연 등 많은 부분에서 공통점을 가집니다. 광야와 절정 등의 작품을 남긴 이육사, 나의 침실로와 빼앗긴 들에도 보문은가 등의 작품을 남긴 이상화 두 문인은 일제에 저항한 굳센 의지를 표상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민족시인입니다. 그리고 이육사는 의열단 사건과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탄 사건으로, 이상화는 기억당 사건과 이종함 사건 등으로 대구에서 옥고를 치렀습니다. 이육사가 대구 형무소에서 수임번호 264번을 받아 그것을 평생 간직하며 일제의 부당함에 저항하기 위해 아호로 쓰게 된 것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육사와 이상화는 언론 활동을 했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이육사는 중해일보와 조선일보 기자가 되었으며 이상화는 조선일보 경북 총국을 경영했습니다. 그리고 상화와 육사는 형제들도 대단한 인물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육사의 경우 맏형 이원기는 건국 공원 애국장을 받은 순국 의사이고요. 둘째가 육사, 셋째 이원일은 서예가입니다. 넷째 이원조는 문학평론가이고요. 다섯째 이원창은 언론인, 여섯째 이원홍은 뛰어난 화가였습니다. 상화의 경우 첫째 이상정은 독립운동가이자 대구 최초의 서양 화가이고요. 둘째가 항일민족 시인 이상화입니다. 셋째는 한국의 두 번째 IOC 위원을 역임한 이상백이고요. 넷째는 대한사기협회 회장을 역임한 이상호입니다. 또한 이육사와 이상화는 대구 대륜학교의 전신인 교남학교에서 학생으로 그리고 선생님으로 몸을 담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육사는 교남학교에서 수학을 했습니다. 독립운동으로 완전히 수료할 수는 없었지만 대륜학교 교정에 문학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상화는 교남학교에서 교편을 잡으며 영어와 작문을 가르쳤고 학교 교과를 작사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의 다른 점은 작품 활동의 시기입니다. 육사는 인생 후반부인 1930년대 말에서 해방 전까지에, 상화는 인생의 전반기인 1920년대 중후반에 대부분의 창작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육사는 1920년대부터 독립운동으로 인한 17번의 옥살이와 중국에서의 군사훈련 등으로 작품 활동을 못했는데요. 일제가 민족문화 탄압과 억압정책이 극심하던 암흑기인 1930년대 말 청포도와 절정 등을 발표했습니다. 상화는 1922년에서 1926년 사이에 가장 왕성한 문화 활동을 했는데요. 그 후로는 일경을 피하고 체포되고 감옥살이하고 고초를 겪느라고 제대로 작품 활동을 못했다고 합니다. 이육사와 이상화의 작품이 담긴 시집인 육사 시집과 상하와 고월은 모두 두 번이 운명한 뒤에 가족과 문학계 동료들에 의해 유고 시집으로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항일 저항 시인이자 위대한 독립운동가인 이육사와 관련된 공간 콘텐츠는 대구 지역 곳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904년 안동에서 태어난 육사는 1920년 16세 때부터 34세까지 대구에 적을 두고 살았습니다. 안동에서 대구로 온 육사는 가족과 함께 현재의 남산동 662-35번지에 살았습니다. 육사가 생전 거주했던 생거트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철거되었으나 그 흔적을 기억하기 위한 이육사 기념관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재개발로 잊혀질 뻔했던 공간을 시민단체와 대구시가 함께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을 기다린 뜻깊은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것입니다. 이육사는 40년 가까운 인생 가운데 안동에서 생애 초기 16년, 그 외 지역에서 7년 정도를 보내고 대구에서 17년 정도를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대구에는 집터 외에도 육사와 관련된 유적이 곳곳에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일제강점기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투옥되고 순국한 독립운동의 성지인 대구 형무소가 있습니다. 육사는 항일투쟁을 하며 대구 형무소에 수감되었는데요. 아호 육사는
대구 형무소 투옥 당시의 수감 번호인 264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대구 형무소는 독립운동가 장진홍, 박상진, 이종환 열사와 모란이 피까지는의 시인 김영랑 등의 독립투사들이 투옥된 형무소인데요. 3.1운동 무렵 5천여 명이 수감되었던 대구 형무소는 서울 서대문 형무소보다 독립운동 서원자가 더 많은 형무소였습니다. 현재 그 터에 삼덕교회 60주년 기념관이 있는데요. 1층 로비에 대구 형무소 사적기념관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사적기념관에 264의 벽이 있는데요. 벽면을 따라 옆으로 길게 부조로 육사의 초상화와 시 황혼, 나비가 날아드는 감옥의 창살 등이 새겨져 있습니다. 1927년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 미수 사건이 발생한 장진홍 의거지도 264 유적입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육사는 대구 형무소에서 1년 6개월간 옥고를 치렀는데요. 육사의 첫 투옥의 현장이 됩니다. 중앙로 인근에 있었던 조선은행 대구지점 건물은 현재 없어졌고 그 자리에는 하나은행 대구지점을 거쳐 공공지원 민간임대 오피스텔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육사는 대구 달성공원 앞에 있었던 조양회관을 자주 찾았습니다. 당시 조양회관은 민족 사상을 기르고 계몽운동을 통해 청년들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교육회관이었습니다. 서상일의 주도로 세워진 조양회관은 조선의 빛을 본다는 독립의지를 담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원래 달성공원 앞에 있었으나 1983년 망우당 공원으로 이전 복원했습니다. 육사의 혈육인 이옥비 여사에 의하면 집 주변을 일본 경찰이 늘 감시하고 있어서 육사가 종종 조양회관에서 주무시고 올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육사의 동생 이원조와 이원창은 대륜학교의 전신인 대구 교남학원을 다녔습니다. 육사도 함께 이곳에 다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대륜학교 교정에 형제 문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이육사 이원조 형제문학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1932년 1월에는 조선일보에 대구의 자랑 양녕시의 유래를 연재하면서 대구 양녕시에 대한 관심을 기사와 평론으로 수차례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의 한 아파트 외벽에 이육사의 벽화가 이상화 서상동 등과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육사는 40년 가까운 인생 동안 17차례나 감금과 고문, 구속과 투옥을 거듭하면서 독립운동가로서의 치열한 삶을 살았는데요. 그 시작이 대구였고 또 많은 독립활동의 터전이 대구였다는 것은 이육사의 또 다른 고향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대표적 저항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이육사의 흔적이 녹아있는 공간 콘텐츠들은 대구 지역 곳곳에 분포되어 있는데요. 이육사가 생애의 중요한 국면을 보낸 대구 지역의 각 공간들을 효율적으로 보존, 활용하여 그 역사성과 장소성을 잘 부각시켜야 되겠습니다.